매일경제TV 조간 헤드라인입니다. 타다와 택시업계 갈등처럼 국내 의료계는 강남 언니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 도입에 대한 반발이 거셉니다. 화웨이 장비 사용을 강력 반대하고 있는 미국이 5G 구축 사업에 화웨이 장비 사용 여부를 곧 결정할 영국에 대해 강한 압박에 돌입했습니다. 사드 갈등으로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최근에 해빙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태양광 시장이 커지자 중국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샘이 지난해 실적 바닥을 찍고 매출 2조 원에 다시 도전합니다. 네, 1월 14일 화요일 중요한 경제 뉴스와 이슈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신년기획 기사 유니콘 기업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국 기업과 비교를 하면서 어떤 규제를 풀어야 국내 유니콘 기업들이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 헤드라인부터 함께 보시죠. 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4면에 실려있는 기사입니다. 중국 성형 앱은 나스닥 상장했는데 한국 강남 언니 의료법에 끙끙입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기사를 통해서 강남 언니라는 앱을 알게 됐는데 기사 내용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 타다와 이 택시업계 갈등처럼 국내 의료계는 강남 언니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 도입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성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일일이 성형외과를 가지 않아도 이 사진 3장만 있으면 성형 견적을 내주는 강남 언니라는 앱이 상당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의사 출신 공동 창업자들이 만든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강남 언니가 의료업계 내에서는 또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성형 앱을 조금 소개시켜드리면 이를테면 이거죠. 수능이 끝난 다음에 네. 그다음에 대학 입학 전까지 고3 수험생들이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남을 비롯한 성형외과들이 밀집한 지역에 가서 일일이 병원에 찾아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성형에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견적이라고 하죠. 그 비용을 전부 다 이렇게 비교해보고 발품을 팔아서 어느 병원에 이렇게 간다라는 고3 수험생을 둔 그런 그 학부모님들은 다 이렇게 한번 겪어본 그런 일들일 겁니다. 뭐 고3 수험생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아주 성행하는 그런 앱이죠. 이 성형 앱은 바로 그렇게 발품을 팔지 않아도 이 앱에 들어가서 사진, 정면 사진과 측면 사진 3장만 보내면 그 사이트 안에 입점해 있는 많은 병원들이 네. 거기서 이제 상담을 해서 얼마나 드는지 또는 어떤 방법으로 수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왜냐하면 이 정보, 그러니까 소비자가 가질 수 있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또 각각의 어떤 병원들이 서로 이렇게 같이 입점하다 보니까 경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보다 더 좋은 서비스와 또 합리적인 어떤 가격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술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있죠.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 너무 과당 경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쌍수라고 표현되는 쌍꺼풀 수술 네. 같은 경우 보통 한 150만 원, 뭐 200만 원 정도의 가격이 이 안에서는 너무 경쟁을 하다가 한 30만 원대로 이렇게 경쟁이 되는 상황. 그러니까 의사협회나 이쪽에서는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이러다 보니까 너무 질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또 네. 병원들에 대해서 사실은 병원에 대한 정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어떤 병원이냐 이런 정보 없이 이런 가격 경쟁만 하는 부추기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런 또 이 우려가 있어서 의협에서는 일단 작년 4월에 소속 의사들 병원에게 어떤 주의하라라는 어떤 그런 또 공문도 보내고 실질적으로 지금 경찰에 이것이 의료법에 저촉이 되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한 상태 그리고 네. 복지부 역시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뭐 의료법이 금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소 의견이 갈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사 헤드라인을 보면은 한국의 이 강남언니라는 앱은 의료법에 묶여서 끙끙 앓고 있는데 이 중국의 성형 앱은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른가 봐요. 그러면 한국과 중국이. 네네. 이 기사의 핵심은 그러니까 이 성형 앱을 비롯해서 네. 여러 가지의 이 스마트 기업도 스타트업 기업들이 우리나라와 외국의 경우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그것은 이제 핵심적으로 규제를 얘기하는 시리즈를 거네요. 지금 하고 네. 있는데요. 이 성형 앱의 경우를 중국에서 따져봤더니 신양과학이라는 성형 앱 중국의 84% 시장 점유율을 하고 있고요. 미용 분야의 포털로서는 거의 선두, 뭐 선두로 우뚝선 그런 그 기업입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나스닥에 상장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선 지금 아직도 성형 앱에 대해서 이 시장 지분을 시킬 거냐 말 거냐의 고민인데 여기서는 미국의 그런 나스닥에 올라갈 정도로 이미 공인된 상태입니다. 누적 매출액만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1,317억 원. 바로 전년 대비 80%가 성장했는데요. 네. 이렇게 중국의 경우 성형 앱이 하나의 어떤 그런 그 기업으로서 스타트 기업으로서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은 중국 기업의 경우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마음껏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의료계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육성해주는 그런 풍토가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중국에 뭐 수억 원을 지금 받는 의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의료업계에서도 윈윈하고 또 이쪽 스타트업도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줄 수 있는데 가령 우리의 경우 다시 이제 강남 언니로 돌아오면 성형 앱에 문제가 있다면 도리어 이런 식으로 포지티브하게 어떤 규제가 아니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즉 인증할 수 있는 어떤 풍토를 마련해 준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걱정되는 게 이 병원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그 기업이냐, 믿을 수 있는 병원이냐 이런 정보가 없다라고 지적을 한다면 도리어 그런 플랫폼이 그런 정보를 할 수 있게 유도를 하면 된다. 이렇게 규제만 해서가 아니라 포지티브한 그런 이 시각으로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면서 시장을 육성하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 기사의 지적입니다. 네, 우리가 뭐 이제 하나의 성형 앱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한마디로 이 한국의 유니콘 기업의 성장을 막는 불필요한 규제들은 좀 풀고 유니콘 기업을 키우자라는 게 오늘 첫 번째 기사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제면에 실려 있는 기사인데요.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10면입니다. 기사 헤드라인 볼게요. 네, 미국 화웨이 쓰면 정보 공유 안 해. 영국의 경고. 첩보 동맹 흔들립니다. 기사 내용 들여다볼게요. 화웨이 장비 사용을 강력 반대하고 있는 미국이 5G 구축 사업의 화웨이 장비 사용 여부를 곧 결정할 영국에 대해 강한 압박에 돌입을 했습니다. 미국은 화웨이 장비를 못 쓰게 일단은 영국을 압박하고 있지만 영국은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기사 내용을 좀 확인해 보니까 파이브 아이즈, 즉 5개 국가의 정보 동맹체가 균열되는 조짐이 좀 있나 봐요. 네. 미국은 각 국가들과의 관계를 4단계로 나눕니다. 가장 높은 단계가 파이브 아이즈입니다. 네. 파이브 아이즈의 국가들은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즉 미국과 옛날의 영연방 국가들. 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맹국, 우리나라와 유럽, 일본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우방국, 그 다음에 적대국, 이렇게 4단계로 나누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파이브 아이즈, 이 5개 국가, 나머지 4개 국가와 미국은 아주 튼튼한 그런, 안보 동맹, 정보 동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화웨이 때문에 바로 이 안보 동맹이 흔들거리고 있다라는 게 기사의 핵심인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가장 큰 동맹 구축, 이 5개 국가가 왜 흔들리냐 하면 5G 때문입니다. 즉 5G를 구축하기 위해서 네. 지금 선두 그룹은 미국과 중국과 한국이거든요. 그런데 유럽은 뒤늦게 이게 지금 뛰어들었어요. 그러면 이 유럽 국가들이 어느 기업과 손잡고 5G 사업을 추구할 거냐, 이것이 이제 핵심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 영국에 대해서 이미 작년부터 계속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화해를 하지 마라. 이유는 확실하죠. 뭐냐면 이 미중 간에, 그러니까 이 화웨이를 쓰면 중국의 정보가 넘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5개 국가 중에 1개 국가라도 중국, 화웨이 제품을 쓰면 5개 국가의 동맹이 다 흔들린다. 그게 네. 미국의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미 호주와 뉴질랜드는 화웨이를 쓰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원래 화웨이도 쓸 수 있다고 하다가 입장을 또 바꿨어요. 근데 영국이 애달게 만드는 거예요, 미국을. 작년에도 네. 계속 미국은 압박을 넣는데 우린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 우리한테 너무 관습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거리를 뒀는데 이번에 미국이 지금 발을 동동 구르는 건 이제 곧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 확답을 듣고 싶은데 영국은 여전히 아니, 이거는 주권이 걸린 문제 아니냐. 그리고 우리는 미국과 2개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해서 미국을 지금 안타깝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스마트폰 장비만이 아니라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지금 드론에 1,000개의 드론을 전부 다 폐기했다. 운영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역시 중국산 제품의 드론을 쓰게 되면 중국으로 드론으로 사진을 찍었을 때 중국으로 그 사진 정보가 넘어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지금 기사 내용입니다. 네, 미국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영국은 앞으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겠다라는 방침인가요? 네, 미국은 지금 13일 이미 매튜 포틴서 NSC 부보좌관이 직접 날아가서 설득을 할 정도로 지금 급박한 상황인데요. 네. 영국 같은 경우나 혹은 독일 또 유럽 국가가 왜 지금 5G에 대해서 화웨이를 고민하고 있냐면 뒤늦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쫓아가야 되는데 화웨이가 일단 가격이 싸고 또 통신 장비 업체로서는 세계 1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박한 사정이 있어서 5G로서 화웨이를 선택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이런 압박을 과연 견디고 5G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는 좀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다음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신년 기획 기사로 빅샷 인터뷰가 실린 12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인센티브 관광에 이어서 이 청소년들의 수학 여행까지 유커들의 귀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사 제목 함께 보시죠. 네, 한중 관계 개선, 도쿄올림픽, 올해 아시아 관광시장 최대 호재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사드 갈등으로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최근에 해빙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12면에는 이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 트립닷컴의 양진장 회장의 인터뷰 내용이 실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또 국내 증시 안에서 중국 소비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강한데 정말 한중 관계가 새로운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건지 오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이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관광 시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양진장 회장은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 트립닷컴의 대표입니다. 네. 이번에 매일경제가 양진장 회장과 인터뷰를 한 기사인데요. 이 양진장 회장은 일단 이 인터뷰 내용에서 사실 자신의 어떤 여행과 관련된 철학, 굉장히 읽을 만한 그런 대목이 많은데 그런 내용들을 직접 읽어보시고 저는 지금 이 기사들 중에서 특히나 이 양 회장이 아시아 시장, 한국 시장에서 어떻게 보는지 그 네. 점을 좀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양진장 회장이 사실 아시아, 특히 이제 한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시장에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투자를 한다는 건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전망을 그렇죠. 한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양 회장은 이 기사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이제 시진핑과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목하면서 실질적으로 2019년에 이 중국 관광객 유커 한국으로 온 중국 관광객의 숫자만 보더라도 26% 전년비 26%가 증가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이 늘어났다는 것인데요. 물론 2018년이 사드 갈등 때문에 워낙에 지금 급감한 수치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늘어났다는 게 완전히 해빙됐다라고는 할 수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26% 그러니까 한한령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6%가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는 상당히 많이 이 한한령이 풀릴 것이고 두 번째는 도쿄올림픽입니다. 도쿄올림픽이 이제 여름에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북아에서 이미 이슈가 있다.
그러니까 한중 관계가 풀어지고 해빙 조짐이고 도쿄올림픽까지 더해진다면 동북아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하면서 동남아 시장까지도 지금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각 동남아의 싱가포르라든지 우리나라 또 일본의 스미토모, 우리나라는 신라호텔 이렇게 각각의 그 기업들과 은행들과 제휴를 맺어서 아시아 시장은 아주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 가지 이 트립닷컴의 그 내용을 좀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 관광업계가 이렇게 좀 benchmarking 또는 바라봐야 될 대목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양 회장이 주장하는 건 자신들도 밀레니얼 세대에 주목하고 있다. 즉 여행의 정보에 해박하고 또 언어 다중어를 사용하고 개별적인 여행을 선호하는 그런 밀레니얼 세대가 우리 자신의 어떤 트립닷컴의 굉장히 주 고객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관광업계도 좀 타깃층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국내 증시 안에서도 중국 소비주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또 화장품, 엔터주 그리고 카지노주 관련주들이 강했는데요. 화장품 주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4에서 5%대 상승세를 전일장 보여줬고요. 아모레지가 4.17% 올랐습니다. 에블CNC가 5.91%, 한국 화장품 제조는 무려 10%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며 37,000원의 종가 형성이 됐습니다. 엔터주들은 중국 이제 하이난에서 K-팝 공연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전체적으로 SM을 포함해서 엔터주들, 대형 기획 3사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키스트도 전일장 10% 넘게 오르며 3,065원에 마감이 됐네요. 네, 그와 더불어 파라다이스 관련주들도 최근에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파라다이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전일 1% 넘게 오르며 21,500원에 마감이 됐고요. 강원랜드와 GKL도 동반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량진장 회장의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한국 관광업계의 조언을 또 아끼지 않았더라고요. 네, 가장 초점은 이겁니다. 좀 더 외국인 관광객에 맞춰진 그런 그 시스템, 관광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즉 친화적인 어떤 환경을 마련하라. 숙박, 비자, 지불 체계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콕 집어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탕점에 왔을 때 차 한 잔을 권해라.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차를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 하나에 굉장히 감동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관광 친화적인 환경을 위해서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신경을 쓰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빅샷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기사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매일경제 조간브리핑 네 번째 기사입니다. 17면의 내용인데요. 기사 제목은요. 중국 업체 저가 공세 앞세워 국내 판매 1년 사이 2배로입니다. 이 태양광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기사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내 태양광 시장이 커지자 이 중국 업체들은 최근 국내 지사를 만들거나 국내 중소기업과 대리점 계약을 맺고 모듈 납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중국 기업의 한국 진출이 결코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중국은 또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여기에서도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태양광 사업이 결국에는 중국 업체들의 배만 불려줬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태양광 이 시장을 신재생 에너지를 키우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의 태양광 시장의 그런 어떤 경쟁력을 키우려는 어떤 목적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기사에서 볼 때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시장의 모듈이라든지 이런 판매 위주의 그런 과실만 따먹고 투자라든지 이런 우리나라 시장의 확대 또 우리 기업의 어떤 경쟁력을 키우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그 예로서 CNPV 그룹, 그러니까 중국의 CNPV 그룹의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 CNPV 기업은 2015년도에 새만금 개발청과 그다음에 전북도와 함께 새만금 투자와 관련된 태양광 제조시설 건립 투자 협약을 맺었는데요. 이 협약에 따르면 이제 우리나라 그 새만금 개발 지역에 굉장히 넓은 곳에 발전소를 짓고 또 3천억 원 규모의 모듈
그 제조 공장을 짓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발전소를 딱 짓고 난 다음에 아니 지금 현지인들이 반대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공장은 나몰라라 하고 공장을 짓지 않은 거예요. 즉 과실만 따먹고 역시 그 투자는 외면한 그런 대표적인 사례인데 정부나 또는 지자체에서는 고용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고용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공장은 아예 없어진,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장 계획은 완전히 무산된 그런 상태. 즉 이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국 업체들은 국내에서 판매를 통해서 얼마나 이제 급신장을 하게 된 건가요? 모듈 판매량만 하더라도 2018년에 342메가와트에서 2019년도에 700메가와트로 늘어났고요. 국내 시장에서 중국 업체 비중이 2018년도에 14.5%였는데 2019년도에는 22.4%로 늘어났습니다. 2019년 그러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중국 업체가 국내 시장에 매출액을 따져봤더니 2,500억 원이나 사실 매출액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10위권의 업체 중에 중국 기업이 9개 업체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 8개 업체나 국내에 진출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계속 드렸고 또 앵커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대리점이나 지사 사업으로서 판매에만 치중을 하고 그냥 그 과실만 따먹는 그런 그 상황이라 네. 국내 업체 어떤 상황만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에 국내 업체가 123개였는데 2018년도에 102개로 줄어드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국내 기업은 위축되고 있고 국내에서의 중국 기업의 매출 신장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양광 시장에 대한 얘기도 나눠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사 체크를 해볼게요. 국내 대표 인테리어 업체인 한샘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23면이고요. 기사 제목은 리모델링 붐을 타고 한샘이 매출 2조 원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함께 보시죠. 한샘이 지난해 실적 바닥을 찍고 매출 2조 원에 다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매매 시장 침체로 인해서 지금 건설뿐만 아니라 가구, 건자재 업종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한샘은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실적 개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한샘이 좀 영향을 받고 있나 봐요. 긍정적인 영향을. 네,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사실 한샘이 매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기사는 이미 좀 접하셨을 텐데요. 일단 부동산 규제의 가장 핵심이 이제 그 강력한 어떤 대출 규제. 그래서 신규 아파트가 좀 굉장히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있는 집을 전체적으로 다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그런 붐이 지금 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리하우스 대리점만 지금 한샘에서 1년 만에, 그러니까 1년 전에 82개에서 지금은 450개로 늘어난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는 인터넷 플랫폼 스타트 업체도 인수를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이 매출이라든지 혹은 사업 확장을 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샘의 주가 흐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주가가 내리 하락세를 그리더니 오랜 기간 이제 또 바닥권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해가 딱 바뀌게 되자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파른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장에서는 3.71% 올라 75,400원에 마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매출 2조 원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도달 가능한가요, 그러면? 네. 지금 상당히 이 증권가에서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증권사들이 컨센서스도 조정을 하고,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고요. 1월 주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1월 주가 20%가 올랐고, 상당히 내용을 보면 자기자본 이익률도 13.3%로 지난해 2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올해 지금 초점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샘을 끝으로 오늘 5개 기사들 모두 만나봤습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